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내 첫 장애인 구이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특히 어, 이 사람 뉴스에서 봤었는데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뉴스가 아닌 또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자리에서 함께해서 너무나 기쁩니다. 지금 굉장히 밝죠? 하지만 저는 밝은지 어두운지 인지가 안 돼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밝다고 말을 했고, 여러분들이 웅성웅성하지 않아서 아, 빛이 밝구나라는 것들을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제목은요, 어둠에서 빛으로, 빛이 스미게 하라라는 제목이에요. 네, 네. 빛은 저는 눈을 뜨더라도 빛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저한테 왔기 때문에 제가 빛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은데요. 가장 어렸을 때 유년기 때 제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마음은 외로움과 공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생후 태어난 지 7개월쯤 됐을 때 뇌수막염이라는 질환의 후유증으로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부모님은 화들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을 좀 더 잘 길러내고 싶었을 마음을 갖고 있었을 텐데, 그 후에도 갖은 노력들을 했지만 결국 제 눈은 정상 시력으로 돌아오지 않았고요. 이후에 어머니는 여러 다른 분들의 조언에 따라서 이 아이를, 그러니까 공부를 좀 시켜야겠다. 이 아이가 공부를 통해서, 학업을 통해서 조금 더 지금보다 나은, 그리고 시각장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라는 조언에 따라서 학령기 8살 때 저는 어머니를 떠나서 홀로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지하고 있었을 때, 제가 6살, 7살, 8살 제가 인지하고 있었을 때는 외로움과 공포라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제 스스로 느꼈을 때는 제가 안 보인다라는 생각보다는 자고 일어났더니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서울로 간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와 떨어져서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제 고향이 경상도 진주거든요. 처음에 서울에 갔더니 많은 친구들이 제가 쓰는 언어 때문에 놀림을 좀 받았어요. 저한테 "너 어디서 왔어?" "아, 내 진주에서 왔다 가." 이렇게 다 이렇게 답했거든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언어가 다르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저는 친구들이 웃는 모습이 좀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예. 그리고 주말이 됐을 때 다른 친구들은 그래도 부모님이 해주시는 따뜻한 밥을 먹으러 집에 갔었거든요. 저는 집이 워낙 멀다 보니까 집에 갈 수 없어서 그렇게 기숙사에 홀로 덩그러니 있었던 느낌들이 컸어요. 그래서 빛 안에 있기보다는 좀 제 마음속에 암흑, 어둠이 존재했다. 물리적인 시각장애라기보다는 부모님과 떨어져서 타인과의 교감을 할 수밖에 없는 외로움과 공포가 있었다라고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조금씩 변하게 된 계기가 음악에서 빛을 찾다라는 제목이 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쯤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분이 저에게 "너 한번 트럼펫을 불어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하셨어요. 사실 저는 음악이라는 걸 뭐 싫어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합창부도 했고 피아노도 배우긴 했지만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 다 하니까 하는. 근데 이 제안은 어떤 분이 특별하게 저에게 "너 이거 한번 해봐라 라고 저에게 하나의 선물, 제안을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제안에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트럼펫이라는 악기를 잡고 이렇게 불었어요. 소리의 웅장함과
그리고 함께 또 불면서 트럼펫은 뭐 독주도 하지만 밴드부에서 연주 합주할 때 기쁨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누군가 내가 나에게 제안했을 때 그걸 통해 성취감을 맛본 그것이 어찌 보면 저에게 새로운 빛으로 다가온 부분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음악을 통해서 무대도 서보고 그리고 악기를 불면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함께 합주하고 협연하고 이런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너무나 즐거운 경험, 그리고 나에게 뭔가 새로운 에너지를 북돋는 그런 경험이 음악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러면 음악이라는 장르로 내가 직업을 삼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지만 '아 안 되겠다. 음악은 내 직업이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건, 내가 언제나 지쳤을 때 나에게 새로운 힘을 북돋아 줄 게 음악이 돼야 한다라는 생각에 저희 하나의 빛으로 지금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제가 청소년기가 됩니다. 음 음악을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쑥쑥 올라가요. 어떤 것도 문제 없어. 난 대단해. 예, 음악을 통해서 한껏 올라간 자신감이 저를 굉장히 쑥쑥 모든 것이든 다 열심히 하게 만들더라고요. 학교에서 뭐 체육 대회가 있으면 나가기도 하고, 음악 대회가 있으면 같이 연습해서 나가기도 하고, 대회란 대회는 열심히 나갔던 것 같아요. 음악을 통해서 형성된 그 자신감, 그걸 바탕으로 열심히 모든 것들을 차분하게 했습니다. 뭐 그 결과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교 회장까지 되는, 예, 지금 봐서는 굉장히 그게 어찌 보면 자신감이 쑥쑥 올라갔던 하나의 그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게 큰 빛으로 다가온 자신과 업이라는 순간도 있지만, 반면에 제 속에는 어두움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비교 의식이란 게 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조금 더 밉보이는 모습을 더 감추려는 노력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온전히 '나는 좋은 평가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부끄러운 과거를 하나 좀 꺼내 보자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면 항상 이제 둘째 날 정도 됐을 때 "오늘 기도해서 방언을 해야 한다." 또는 좀 "하나님 만나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럼 한 30분 정도 기도를 했더니 '아 이때다.' 그래 가지고 저는 이제 어 약간은 눈물을 짜내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울고 있다. 나 지금 하나님 만났다.'라는 표시를, 약간의 거짓을 보태서 사람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아 창훈이 신앙심이 되게 좋네.'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했던, 그 평가에 제가 너무나 으쓱했었던 거죠. 그렇게 대학을 가게 됩니다. 대학을 가면서 저는 비로소 제 장애와 직면하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라 생각을 할 텐데, 그동안 저는 시각장애인 학교에서 때 되면 밥이 나오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이 됐단 말이에요. 대학을 가니까 일단 제가 12년 동안 다녔던 학교와 달리 익숙한 공간이 아니에요.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하고, 또 늘 만나던 친구가 아닌 다양한 구성원들과 어울리게 됐어요. 게다가 수강 신청을 해야 하는데 어떤 수업을 들어야 할지 그 누구도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업의 교재는 점자로 된 교재가 단연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 레포트를 쓰는 건,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는 것 하나하나가 제가 스스로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하는, 제 장애라는 게, 내가 안 보임, 나의 시각장애라는 게 더욱더 크게 보이는 시기가 이때가 된 거예요. '아 나의 장애가 이렇구나. 나는 정말 시각장애인이 맞구나.'라는 것들을 다양한 사람과 어울리게 되면서 직면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조금, 요즘 소위 말해서 멘탈이 나갔습니다. 힘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것들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 스스로가 난 되게 잘난 사람이고 멋진 사람인 줄 알았더니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은 초라한 장애인의 모습, 그냥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의 모습이 있구나.' 라는 생각에 빠져들게 됐어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점검해 보니까 그동안 온통 내 안에 타인보다 나만을 바라보는 모습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아 아니구나. 이 세상엔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나를 둘러싼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
부모님도 있었고 그동안 나의 공부를 가르쳐줬던 선생님도 있었고 앞으로 나의 대학 생활을 함께해야 할 나의 동기들, 선배들, 후배들이 있구나.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대학교에서 모든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저를 바라봤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을 왜 나를 알아봐 주지 않지? 왜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지? 근데 타인을 통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인 나를 처음 봤겠구나. 시각장애인이란 친구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어떻게 관계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렇다면 그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한 발을 앞으로 나서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모임에 참석을 해서 나는 시각장애인이다. 나와 대화할 때는 꼭 여러분들 이름을 밝혀달라. 그리고 나를 안내할 거면 팔꿈치를 내 손에 대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통해서 조금씩 관계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중심을 나로 두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모습이 또 타인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지를 염두에 두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대학교 생활을 하고 저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빛과 어둠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빛으로 나아가는 과정들을 밟게 됩니다. 그 이후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KBS에서 한국 방송 사상 최초로 장애인 앵커를 뽑는다라는 공고가 나옵니다. 무려 이제 523대 1의 경쟁률로 제가 이제 합격을 하게 된 건데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한번 해보자. 처음 있는 일인데 그 주어진 기회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해보자라는 그 마음으로 했어요. 떨어지더라도 KBS라는 곳에 가서 뉴스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으로 임했는데 어려운 과정들이 많더라고요. 첫째는 저는 아나운서로서 연습을 해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KBS 뉴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녹음도 하고 뉴스를 읽고 그리고 이 기계를 통해서 다운받아서 녹음을 하고 들려주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어요. 마침 제가 스튜디오에 앉았을 때 저 사실 지금 있는 이 카메라가 별로 떨리지 않거든요. 뵈는 게 없어서. 마찬가지였습니다. 안 보이는 사람이 보이는 매체에 앉아있다는 그 낯섦도 있지만 그 안에서 누릴 편안함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이것도 뭐 창조주께서 주신 큰 기쁨일 수 있겠죠. 네. 그 과정 속에서 뉴스를 다행히도 제가 이제 최종 선발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또 다른 어려움들이 발생을 했어요. 맹훈련을 했습니다만 석 달 정도 연습을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선 화면에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알 수 없잖아요. 나는 어떻게 나올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도 받아야 했었고 뉴스를 읽는 눈, 뉴스 자체를 해석하는 능력도 필요했었고 참 다양한 부분들이 필요했었는데 그 부분들 훈련 과정을 통해서 석 달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뉴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2011 뉴스가 시작이 됐는데 첫날은 굉장히 나름대로 제가 카메라 체질인지 모르겠지만 잘 했어요. 네. 둘째 날쯤 되니까 그때부터 혀가 꼬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둘째 날 뉴스를 망쳤습니다. 그때부터 가진 제 생각은 내가 너무나 큰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3가지 키워드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뉴스 방송에 임하게 되더라고요. 단련, 성찰, 자유. 이 마음 3가지 키워드로 제 삶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무리 제가 뭐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관계를 한다고 하지만 저 자체가 갖고 있는 부족함이 있거든요, 사람으로서. 그 부족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저에게 조언을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단련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찰. 저는 방송을 하면서 항상 만족한 적이 없어요. 뉴스를 듣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 내가 왜 이렇게 뉴스를 씹었을까? 어떡하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집에 갔던 적도 많고요. 그런 것처럼 제 안에서 항상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잘했을까? 어떤 것들을 못했을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미스한 부분은 무엇일까 하는 성찰의 시간들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람으로서 단련과 성찰할 만하면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자유함이 중요하죠. 편히 쉴 곳, 편히 쉴 상황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방송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렇게 단련하고 성찰하고 자유한 시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빛, 참 빛은 어떤 것이 참 빛일까? 하나님을 격하게 체험하거나 강하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가의 제목처럼 빛이 저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을 통해서 저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됐고 그 참 빛인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참 빛이 나를 살게 하는 이유, 그 참 빛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복하게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곰곰이 고민해 봤는데 결론이 세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작품으로 살아라. 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혀를 차면서 아이고 안 보여서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사람들의 눈에는 저는 하나의 상품으로서도 가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작품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은 주님의 작품입니다. 두 번째는 통로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주자로 섰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받았을 때 빛을 보지 못하지만 이 제 손에 들린 불빛은 환하게 타오르잖아요. 빛을 보지 못하는 자가 빛 속으로 들어간다. 빛을 옮긴다. 얼마나 재밌어요. 결국 우리는 그런 빛 안에 있다는 사실인 거잖아요.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또 저는 다양한 방송 활동도 하지만 중고등학교나 또 다른 비장애인들과 함께 만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장애에 대한 편견, 그들이 알게 모르게 갖고 있던 생각들을 좀 바꾸는 자리에 늘 섭니다. 우리랑 별다르지 않구나.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함께 살아가고 공부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리는 자리, 너무나 재밌고 즐겁더라고요. 그런 자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들, 편견들, 선입견들을 깨는 자리에 전 있습니다. 또 제가 갖고 있는 통로자 역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이 있겠죠.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들이 흔들리지 않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저래야 되는구나 라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가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가끔일지 자줄지 모르겠지만 있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안에서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돌이키면서 계속해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고자 하는 모습이 보이고자 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모습이 우리에겐 있어요. 연대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담 혼자 있는 모습이 너무나 얼마나 적적해 보였겠습니까? 옆에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함께 돕게 하셨잖아요. 나의 어깨를 내어주는 것, 그 어깨를 걸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의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그 안에 함께 연대해서 같이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이 저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모든 인류를 위함이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옆 사람을 바라보고 나의 가족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조금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최종 종착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빛이 우리에게 스미게 되고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제 질문 잘 들으셨나요? 네. 네, 저에게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는 아무래도 거리가 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네,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많은 거리들이 존재하죠.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미디어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장애인을 인식하는 것은 미디어를 통해서 장애인을 많이 보게 되죠. 근데 미디어에서는 장애인을 잘났거나 또는 못났거나 이 두 가지 프레임으로 다루고 있어요. 근데 많은 장애인들은 못나기도 하고 잘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냥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간격이 좀 더 좁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각 연령대에 맞게 연령대에 맞는 장애인과 친구가 되는 겁니다. 공감할 수 있는 게 참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내 지역 사회에 있는 장애인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 또래 맞는 사람들과 친구가 된다면 아마도 저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가 조금씩 허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이창훈 앵커님을 통해서 앵커의 꿈을 꾸고 있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힘든 상황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앵커의 꿈을 꾸고 있다는 친구들, 어, 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해보니 쉽지는 않더라고요. 우선적으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죠. 내가 좋아하는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직업이어서 내가 하는 것일까? 라는 나름대로 선택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한테 날 응원해달라고 해서 조르십시오. 나 이 도전하고 있으니까 막 응원 좀 해달라. 그게 진짜 필요해요. 혼자 걸어가는 것보다 뒤에서 누가 이렇게 등을 밀어주면 더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심장이 뛰는 꿈인가, 그리고 심장이 뛴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응원해달라라는 많은 이야기들을 해달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둠 속에서 참 빛을 알고 그 빛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전과 또 용기와 또 함께하는 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연대해서 걸어가는 그 길 잘 완성해 보겠습니다. 잘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전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 교수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건강이 너무 나빠서 우리 부모님이나 의사도 다 포기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가 생각하는 것 같은 게 가벼운 게 아니었단 말이죠. 신앙은 목사님들 설교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훨씬 높은 데 있다 말이죠.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 인생관과 연결지어서 다시 한번 반성해보고 예수님께서 나한테 가르쳐 주신 교훈이 내 인생관과 가치관이 돼 있는가 하고 물어봐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